갓난아기는 호랑이를 마주치면 공포를 느낄까요? 느끼지 않습니다. 공포란 편도체의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어떠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진화시켜온 하나의 감정입니다. 물론 아기도 갓 태어난 그 순간부터 성인 인간처럼 갖가지 상황에 대한 모든 기제를 완벽히 형성시킨 상태로 세상에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렇다기엔 태아가 뱃속에서 머무르는 시간과 공급받아야 하는 영양분의 양이 너무 많아지기에 비효율적일 뿐더러 애초에 인간 신체 구조상 가능한 형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궁 내에서 한정된 기간 내에 산모로부터 공급받은 영양분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신체를 형성시켜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들부터 순차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이죠. 눈, 코, 입을 형성시키고 뇌, 심장, 간, 폐를 포함한 갖가지 장기들과 신체 조직들을 발달시킵니다. 이 요소들은 생존에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공포, 두려움, 우울감, 슬픔 등등의 기제는 당장 인간 아기의 생존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막말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 태어난 아기가 우울감과 슬픔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생존에 딱히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편도체의 성숙은 산모의 자궁 내에서 우리가 신체를 발달시킴에 있어 다른 요소들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느끼는 공포는 아주 어릴 때는 발현되지 않다가 나이가 들수록 하나하나씩 그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서서히 발현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높은 곳에 대한 공포와 낯선 사람, 거미에 대한 공포는 생후 6개월 무렵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아이가 어미의 품을 떠나 혼자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때 거미, 낯선 사람, 높은 곳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면 당연히 우리의 본능은 그러한 요소들을 회피하도록 행동을 유도할 것이고 결국 아기의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본능은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시기에 앞서 말한 요소들에 관해 공포라는 방어기제를 탑재하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실제로 높은 곳에 대한 공포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41일 이상 기어다닌 아이들 중 85%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기어갈 때 절벽이나 높은 곳처럼 보이는 장소를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또한 기어다니기 시작한 아기가 낯선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은 과테말라인, 잠비아인, 콩족 부시먼, 호피족 인디언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에서 관찰과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인간 아기는 낯선 여자보다는 낯선 남자를 훨씬 더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것 또한 역사적으로 낯선 남자가 낯선 여자보다 위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과 일치하게 됩니다. 또한 거미에 대한 공포 수치는 다른 곤충들보다 특히 더 크게 측정이 되었는데, 거미는 인간이 마주치는 대다수의 곤충과는 다르게 대개 독을 사용해 먹이를 제압하기에 더욱더 인간에게 위험하게 다가왔으므로 다른 절지동물들보다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추측됩니다. 포식자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아이가 이전보다 넓은 주변 환경을 탐사하기 시작하는 만 2살 무렵에 발현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탈출이 어려운 공간에 놓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광장 공포증이나 폐소 공포증은 시간이 더더욱 지나 나중에 아이가 집을 떠나 더욱 넓은 활동을 하게 되는 시기에 맞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모든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기에 공포라는 감정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나이가 되어서 조금씩 발현이 되도록 진화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조금 더 원론적인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죠. 진화에는 비용이 뒤따릅니다. 여기 뱀을 보고 필요 이상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한 남성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남자는 뱀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기에 뱀에 물릴 확률은 크게 낮아지겠지만, 문제는 뱀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해 밀림에 들어가 열매를 채집하거나 식물을 캐지도 사냥을 하지도 못해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뱀에 물리는 사고를 예방하는 편익보다 그 대가로 감수하게 되는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숲에 나가 열매도 채집하고 식물을 캘 수 있지만 뱀을 보면 적당한 공포를 느껴 그 상황을 빠르게 회피하도록, 즉 효율적인 수준의 공포를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파라과이의 아체족 채집인들 사이에서 사망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중 12%가 뱀에 물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어린아이가 다른 곤충들보다 독을 지닌 거미나 진해, 뱀을 특히 더 무서워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두려움의 정도에도 남녀의 차이가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성인 여성은 성인 남성보다 거의 모든 유형의 공포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정신적 압박감을 느꼈으며, 조사 결과 뱀에게 극도의 두려움 수치를 느끼는 여성은 38%인 반면 남성은 1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두려움을 더 잘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했으며, 이것이 번식에 유리하도록 작용하여 자연이 남성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근무 중 사망한 인구 중 92%가 남성입니다. 위험천만한 범죄자
범죄자들과 총격전을 벌이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불타는 건물에 뛰어들거나 광산에 들어가 광물을 캐내는 성별은 주로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수십 명의 여성들이 합심하여 뭉쳐 거대한 방주를 제작하고 대륙을 탐험하거나 낯선 곳을 모험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는 필연적으로 위험한 리스크를 동반하게 되는데, 미지의 장소로 항해를 떠났던 여성들은 집에 머무르며 자식을 양육하는 다른 여성들에 비해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계승시켰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며, 따라서 자연에서 그런 위험천만한 도전을 감행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물에 빠져 익사하거나 적대적인 타 부족을 마주치거나 낯선 새로운 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머무르며 안전한 생활을 하고 나머지 다른 여성들처럼 행동한다면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압도적으로 적은 난자를 보유한 여성에겐 성선택의 권리가 있었고,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기에 여성은 그 이외의 다른 가치를 창출하지 않아도 아이를 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성애가 강력하게 진화한 이유라는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뒤집어 대다수의 남성은 여성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집에만 머무르며 별다른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한다면 여성에게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자손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 즉, 자연에서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그리고 그로 인해 여성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밀림으로, 산으로, 바다로 각자의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미지의 영역으로 탐험을 간 남성들 역시 수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며 인생의 도박에서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이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있어서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어차피 필연적으로 도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험을 떠났던 남성들 중 일부는 집에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했지만, 무사히 살아 돌아온 남성들은 자신이 창출한 가치를 바탕으로 아내 한둘을 얻고 자녀들을 갖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수많은 남성들이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남성 개개인이 평생 동안 생산해내는 정자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 수요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건 언제나 난자일 뿐이죠.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있어 리스크 테이킹은 불확실한 기회를 위해 확실한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남성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손실을 버리고 그것을 잠재적인 실패나 성공과 교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생물학적 관점에서 남성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여성은 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국 남성은 이러한 차이로 인해 여성보다 위험에 대한 공포를 상대적으로 덜 느끼도록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철학적으로 어떤 삶이 더 바람직한지 논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전하게 집에 머물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재생산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죽는 것과 세상에 나가 여러 위험을 무릅쓰지만 운 좋게 부를 얻어 집으로 돌아와 한둘의 아내와 자식을 갖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삶인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영상에선 굳이 누군가의 특정 삶의 방식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저 오늘날에 존재하는 우리들은 불확실한 리스크 테이킹을 감수했고 그것을 멋지게 성공하여 살아남은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것뿐입니다.